맹물을 계속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서는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체액의 농도가 너무 떨어지게 되거나 너무 높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닥터 김태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4명이 만성 탈수 상태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물 섭취량을 한 1.5에서 2리터 정도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에 한 960cc 정도를 마신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한 채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물을 잘 먹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또 물을 열심히 또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1.5리터나 2리터 정도 먹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물을 드시는 건 좋은데 맹물이나 또 특별히 찬물 좋아하시잖아요. 간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몸의 물은 맹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의 물을 체액이라고 하죠. 특별히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는 물을 간질액이라고 합니다. 체액 중에 간질액이 참 중요한데요. 이 간질액은 맹물이 아니라 0.9% 소금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응급실 가면 먼저 수액부터 달아주죠. 0.9% 생리식염수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그 간질액이 0.9% 소금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을 잘 드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자꾸 맹물을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물이 나는 열심히 마셨는데 그 물이 다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액의 농도가 너무 떨어지게 되거나 너무 높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0.9%를 우리의 자율신경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물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맹물을 계속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서는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되면 소변을 잘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신 맹물이 내 몸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나가도록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마신 물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던 물도 함께 끌고 나가면서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드셔서 만약에 짜게 먹어가지고 물이 맥힌다. 그럴 땐 당연히 맹물을 드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하루 생활 가운데 필요한 1.5에서 2리터 물은 짜게 먹어서 먹는 게 아니고 뭐 호흡하고 땀 흘리고 대소변 보고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해서 먹게 되는 물이거든요. 그럴 때는 적당히 간이 돼 있는 물을 드시면 좋습니다. 뭐 평소에 국을 먹되 국물까지 드신다든지 뭐 오이지 국물이나 동치미 국물 같은 걸 잘 드신다든지 또 하루 중에도 물을 공급하실 때 소금을 좀 타서 간이 맞게 드시면 우리 몸에 그만큼 많이 흡수가 되고요. 간질액이 이렇게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간질액이 하는 일은 뭐냐? 간질액은 이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얘들이 다 채워져 있고요.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도 다 채워져 있어서 일종의 택배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세혈관, 동맥 쪽 모세혈관에는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하게 실려서 가요. 그러면 그 산소와 영양소를 세포한테 전해줘야 에너지를 만들겠죠? 그럴 때 이 모세혈관에서 직접 세포로 던져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채워져 있는 간질액이 일단 혈액을 쭉 지나가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세포로 이동을 해서 그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또 노폐물이 생겨요. 그럼 우리 몸에 노폐물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 노폐물을 잘 또 배설을 해야 되는데 노폐물을 버릴 때 역시 어떻게 하냐면 세포는 그 노폐물을 일단 간질액에 다 내놓습니다. 수용성 노폐물은 알아서 정맥으로 들어가고 기름 성분의 노폐물은 림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정맥혈은 정맥혈대로 이동을 하고 림프액은 림프액대로 이동을 하다가 심장 가까운 데서 얘들이 합쳐져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에 폐가 있으니까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다시 전신으로 나가게 되죠. 이거를 48초 이내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질액이 부족해지면 산소나 영양소 전달이 잘 안 되게 되고요. 노폐물 배설이 잘 안 되니까 우리 몸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첫째는 그냥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요. 두통이 자주 생기거나 속이 미식미식하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또 어지럽거나
이명이 생긴다든지 변비가 온다든지 잠을 깊이 못 잔다든지 이제 이런 게 계속되면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짜증이 잘 나고요. 또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만성화되면은 이제 편두통이 온다든지 입마름 증상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통증이 많이 오게 되죠. 우리 간질액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다 떨어지게 돼요. 그때 뭐 가서 검사한다고 해서 금방 어떤 이상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몸의 기능이 떨어지다가 그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제 뭐 혈액 검사 이상이라든지 엑스레이 찍었을 때 이상이 온다든지 그런 질병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물이 중요한 건 맞는데 우리가 평소에 물을 공급할 때 간이 맞는 물을 드셔라. 제가 그것을 오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간질액을 보충해 주게 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간질액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국물을 잘 드시는 것입니다. 나트륨이 나쁘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국을 드셔도 국물을 못 먹게 하죠. 그냥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을 먹지 말아라. 뭐 만둣국을 먹더라도 만두 건더기만 먹고 뭐 국물을 먹지 말아라. 이것이 거의 상식처럼 됐습니다. 사실은 나트륨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명의 물질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식사하실 때 국물 음식들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물이 자꾸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부터 공급을 해줘야 그 다음에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물을 먹거나 물을 먹는다고 해서 소화가 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화효소는 항상 짝이 있습니다.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그런 소화효소입니다. 펩틴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잖아요. 이런 소화효소는 나오면은 자기 짝하고 만나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을 먹는다고 해서 소화가 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밥을 먹다가 국물이 먹고 싶다든지 목이 막히면 먼저 물부터 공급하시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트륨 많이 먹으면은 혈압이 높아진다.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의사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나트륨은 항상 물을 끌고 다니거든요. 내가 나트륨 많이 먹게 되면 혈관 안에 그만큼 물이 많아질 것이고 압력을 많이 받아서 혈압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사실 내가 나트륨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물을 더 끌어들여 갖고 혈압이 높아지고 그런 몸이 아니에요. 특별히 나트륨과 혈압에 관련돼서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그것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오늘 내가 뭐 짬뽕 국물까지 막 다 먹으면 그것만 해도 한 나트륨 4000mg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점심에 짬뽕 먹고 저녁에 다시 뭐 육개장 먹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필요로 하는 그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막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실상은.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던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있어서 나트륨 양을 뭐 재흡수라든지 분비라든지 해서 우리 몸의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짜게 드셔라 이런 말이 아니고 간을 잘 맞추셔서 맛있게 드시면 우리 몸이 알아서 혈압도 유지하고 나트륨 양도 조절하고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다만 심장 기능이 좋지 않다든지 예를 들면 심부전,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신부전, 간이 기능을 잘 못하는 뭐 간경화 상태, 뭐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그때는 이미 물이나 소금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왜냐면 알아서 해주던 걸 못하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이제 적당하게 잘 조절해서 드셔야 되는 거죠. 제가 경험했던 환자 한 분 케이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과로를 하시면서 쓰러지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을 가게 됐고 거기서 검사를 싹 했는데 뭐 특별하게 이상은 없으셨어요. 병원에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짜게 드시지 말라. 약도 처방받아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저염 귀찮잖아요. 막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무염을 하신 거예요, 이분. 그렇게 막 몇 개월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잠을 자기 전에 뭔가 몸에 기력이 점점 빠지면서 내가 오늘 밤 자다가 혹시 죽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기운이 없어지신 거예요. 근데 뭐 검사에도 뭐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나오지 않고 하니까 이분이 답답하셔서 어떻게 얘기를 듣고 저희 병원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쭉 듣다가 그 무염이 문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처방을 어떻게 드렸냐면 음식에 간을 잘 맞춰서 드셔라. 그리고 중간에 물 드실 때도 이렇게 소금을 좀 타서 간 맞게 물을 계속 드시라고 제가 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한 달쯤 있다 오시기로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한 2주 만에 오셨습니다. 그분 2주 만에. 엄청 밝은 얼굴로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원장님 명의십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 소금물을 먹고 완전 살아났잖아요. 기뻐하시면서 그때 다녀가시고 지금까지 안 오십니다. 그게 한 거의 8년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저염을 거의 무염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나트륨이 너무 부족해서 몸의 기력이 계속 빠지셨고 몸도 차가워지고 그랬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몸에 간질력이 점점 부족해지게 되고 탈수가 오면서 또 그리고 이제 나트륨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런 기능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무기력해지셨던 거죠. 소금 섭취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안 할수록 더 건강에 좋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산할 수 없고 반드시 공급해야 되는 물질이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물을 드실 때나 또 음식을 드실 때 간을 맞춰서 잘 드셔야만 우리 몸의 건강이 잘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 국민의 5명 중에 4명이 만성 탈수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 탈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연히 물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드실 때 나트륨과 함께 간을 잘 맞춰 먹자. 간이 맞는 물을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식사하실 때마다 국물까지 드시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동치미 국물이나 오이지 국물 같은 걸 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물을 드실 때 맹물만 억지로 드시지 말고 소금물로 드시면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